네, 안녕하세요. 허지영 기자입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해서 지금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인지 뭔지 공개가 됐는데, 그것도 보시면 또 조중동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언론들이 야, 이거 뭐 유죄 빼박 증거가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일단 제가 지난번에 분석해드린 것보다는 검찰 공소장 내용을 보니까 제법 김문기 씨와의 관계 등이 좀 더 특정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재판에서 여러 가지 좀 쟁점이 되어 보이는 구석들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합리적으로 짚어드리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이제 판례들을 비춰봤을 때 무죄 판결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크게 높다. 제가 그 부분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자의 방송은 항상 객관적이어야 한다라는 거. 이재명이 됐든 조국 장관님이 됐든 뭐 누가 됐든 불리한, 그분들에게 불리한 팩트, 유리한 팩트 다 방송에서 설명해 드리고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서 여러분께 항상 객관적으로 논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제 진심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오늘 무통 주사를 좀 맞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수술을 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 따로 이렇게 복장을 좀 갖춰 입지를 못했어요 오늘. 그래서 약간 오늘 복장이 조금 이렇게 좀 그렇다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항상 허지영 기자를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방송 후원 계좌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광고도 열심히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 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원인 겁니다. 물론 36만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재현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영 기자입니다. 일단 동아일보, 중앙일보인가요? 조중동의 보도들이 다 오늘 이번 주에 이런 식으로 막 나왔죠. 검찰 공소장을 입수해가지고 김혜경 여사 그리고 이재명 관련한 이제 보도들이 나왔는데, 자, 이거 되게 보세요. 되게 악질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은 김혜경 씨의 지시를 받아서 마치 그 보좌관 배 씨가 법인카드를, 경기도 법인카드를 막 쓰고 다닌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읽히지 않습니까? 검찰 공소장 내용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보면 원래 배 씨는 그냥 심부름 하던 사람이 맞아요. 그 법인카드는 좀 다른 거야. 자, 보세요. 공소장에 김 씨의 지시를 받아 사적 심부름을 한 것이라고 공소장에 기재한 건 맞는데,
어떤 사적 심부름인지가 중요하잖아. 에? 이 법인카드를 김혜경 씨가 지시해가지고 배 씨한테 사적 심부름을 한 것처럼 그런 내용으로 제목은 그렇게 써놨어. 아니에요. 보세요. 자, 보세요.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김 씨의 지시를 받아 여러 지시를 받았겠지 당연히. 그 가족의 식사 등의 제공, 모임 주선, 병원 방문 등 외부 활동에 필요한 차량 준비 등 다양한 사적 영역의 업무들을 관리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공무 수행 중 김 씨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적시했다. 그래 맞아. 누가 부인해? 예. 근데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그 지시를 했다라는 내용이 공소장에 있어 없어? 없어요. 자 보세요. 호르몬 약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경기도 비서실 직원에게 받은 호르몬 약을 자신이 먹은 것이 아니라 김 씨에게 전달해줬다. 그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모르겠어요. 이건 재판 가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법인카드 보세요. 법인카드 보세요. 공소장에는 경기도청 시책 업무 추진비 지출을 위한 법인카드로 7만 8천 원 상당의 식사를 김혜경 씨가 제공을 했고, 그리고 배 씨가 오늘 오찬 장소에서 어쩌고저쩌고 결제를 해야 되는데, 네, 이거는 법인카드로 결제하라고 김혜경 씨가 지시했다. 그죠? 그래, 7만 8천 원 인정하잖아. 딱 이거 하나야. 나머지 뭐 배모 씨가 이제 관여돼 가지고 2천만 원어치 뭐 법인카드 쓰고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디 있어 공소장 내용에? 없잖아. 응? 배모 씨가 알아서 벌인 일이 저 이런 얘기 참 조심스러운데 김혜경 씨가 무슨 법인카드를 갖고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쓴 게 아니라니까요. 경기도청에 무슨 과에서 보관 중인 법인카드가 있는데 그거를 배 씨가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거를 이제 꺼내가지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막 쓴 거라고요. 방송 돌아오면. 그래서 공소장 보세요. 김혜경 씨와 배 씨는 그저 업무 지시 관계 있어. 김혜경 씨가 배 씨한테 여러 가지 사적 그 업무 지시를 한다고. 그거 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문제는 법인카드를 누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김혜경 씨가 인지하고 있는 잘못된 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공소장에 이렇게 딱 써있잖아. 7만 8천 원. 덜렁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조중동 제목은 이렇게 달려있는 거야. 마치 이 사적 심부름 한 게 법인카드 2천만 원어치 지시한 것처럼. 정말 이런 거에 이제 또 막 국민들은 막 낚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목을 이렇게 딱 써놓으면은 사람들이 다 이제 낚이는 거죠. 이런데 김혜경 지시받아서 법인카드 2천만 원어치 쓴 게 맞나 보네. 검찰 공소장에 써 있나 보네. 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다니까. 기사를 잘 뜯어보세요. 없어. 사적 지시했다라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적 업무 영역의 지시. 누가 몰라? 원래 그런 관계였어요. 문제는 뭐다?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지시. 혐의가 입증되는 게 딱 7만 8천 원밖에 없어요. 나머지 1900 얼마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야. 공소장에 안 적혀 있네. 검찰이 성남FC 의혹, 두산건설, 성남시청 등 또 압수수색했어? 그렇게 탈탈탈탈 털어놓고도 못 찾고 있으면서 그래 열심히 찾아봐라. 하여튼 뭐 경찰이 이제 검찰에 송치했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 아무튼 뭐 뭔가 그렇게 탈탈탈탈 털었는데도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더 뭐 수사하고 있나 보네. 열심히 해보세요. 벌써 뭐가 나와도 나왔겠지. 나오려면. 두산이 그래 공문 보낸 거 있다라니까. 용도 변경 해주면 뭐지 그 1층에 하여튼 뭐 기부채나 어떻게 하고 뭐 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써 있어요. 맞아. 청탁했어. 어쩌라고. 제가 대법원 판결문 다 읽어드렸잖아요. 언론들이 계속 감추는 거 있다고 여러분. 청탁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제3자 뇌물죄는 여러분 뭐예요? 제가 이제 우리 거의 법조 전문 시청자들 되셨죠? 어? 제가 하도 여러분 보세요. 뭐가 중요하다? 첫 번째, 부정한 청탁. 두 번째, 당사자 사이에 공통된 그 부정한 청탁과 부정한 공무행위라는 대가성 거래라는 공통된 인식 두 개가 다 있어야 유죄 판결이 나온다니까요. 변양균 때는 그 둘 다가 입증이 안 돼서 무죄 판결 나왔고, 박근혜 때는 둘 다가 입증이 됐죠. 예? 예. 부정한 청탁, 공통의 인식. 근데 지금 이 두산이 성남 FC 이거 공문 보낸 거 하나만 입증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도. 그 두산 공문. 양쪽의 공통된 인식이 입증이 안 돼. 두산은 설사 이렇게 공문 보냈으니까 이런 청탁 우리는 보낸 건 맞지. 그래. 이런 거에 대한 대가로 뭐가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겠구나. 혼자서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걸 받는 사람도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으면 입증이 돼야 돼요. 부정한 청탁이고 부정한 공무, 그죠? 네, 집행이라는 거. 그게 입증이 안 되면 대법원은 다 무죄 판결합니다. 제3자 뇌물죄는 그렇게 해서 입증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언론이 계속 그걸 숨기고 있잖아. 판례 중에 딱 하나만 얘기해. 부정한 청탁. 양쪽의 공통된 인식. 왜 그 양쪽의 공통된 인식이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 함정을 팔 수도 있는 거잖아. 어떤 악의적인 사람이, 그죠? 그냥 어떤 식사 자리 같은 거 마련을 해가지고 무슨 뭐 덫을 팔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자리와 그 식사 대접과 뭐 온갖 뭐 공문이 오고 하고 청탁인지 뭔지 이런 것들이 양쪽 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게 입증이 돼야 돼요. 입증이. 근데 박근혜 사건 때는 그게 입증이 됐어요. 재판 과정에서 재벌들이 다 와서 진술을 하잖아. 증언을 하잖아요. 압력 느꼈다고 독대 자리에서. 그리고 그 독대 자리에 박근혜랑 둘이 있었고. 그런 어떤 독대 자리라든지 아니면 전화 통화 기록이라든지 뭐 식사 자리라든지 뭐 문자 기록 뭐 하나라도 나와야 돼요. 현재로서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검찰도 허재영 기자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대법원 판례를 모르지 않거든. 그러니까 일단 막 여론전부터 해놓고 야 이대로 대법원 가면 이거 우리 그냥 깨지잖아. 양쪽의 공통된 인식 그거와 관련한 증거 더 찾아와.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계속 더 이잡듯이 찾는 거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거 진짜 뭐 혐의가 있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정반대입니다. 없으니까 이러는 거야. 없으니까 지금. 기소야 자기들 권한이니까 억지로 끼워 맞춰서 할 수 있겠지. 근데 판례들 아무리 뜯어봐도 이게 유죄 판결이 나오지가 못하게 생겼거든.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청탁 공문 하나만 가지고는 유죄 판결이 안 나온다는 걸 얘들도 다 알고 있거든. 그래서 양쪽이 이거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증거 더 찾아와. 공문 말고 또 다른 거 있을 거 아니야. 부랴 지금 수사지휘를 하는 겁니다. 지금 검찰총장이 지금 없죠. 뭐 한동훈이 하고 있나? 그래서 지금 이걸 이접듯이 또 하는 거야. 자기들도 아는 거거든. 재판 가면 그대로 지금 이 상태로는 진다라는 거. 자, 김문기 몰랐다. 이거 지금 허위사실 공표 뭐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검찰이 지금 그 공소장을 그죠? 썼죠. 그게 지금 언론에 지금 유출이 돼서 지금 뭐 보도가 대문짝만하게 되고 있죠. 골프도 치고 상도 중계에 나왔다. 어쩌라고. 그거 뭐 부인하고 있냐 이재명이? 자, 검찰 공소장에서 그래서 이제 뭐 조금 구체적이긴 하더라고요. 검찰 공소장을 보니까 이제 제가 몰랐던 사실들도 좀 나오긴 하더라고. 김문기 이씨 이분이랑 이제 과거에 이제 여러 좀 활동들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 그래서 과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판례들을 보면 검찰이 이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보면은 명절 선물에다가 성남시장 상까지, 아이고 그래. 아니 이재명처럼 정치를 그렇게 오래 한 사람이 명절 선물 하나하나를 어떻게 다 기억해. 근데 아무튼 뭐 그래, 정치적으로 공격은 가능하겠다. 에휴. 하여튼 뭐 공소장을 근데 직접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침 이 보수 언론 쪽에서 자기들에게 이로울 줄 알고 네, 이재명 대표의 이제 검찰 공소장을 아예 전문을 공개해 놨더라고. 자기들에게 이로울 줄 알고. 야, 내가 이거 분석해 보니까 역시 법원 가도 이거 검찰이 이기기 힘들어 보이던데. 근데 이게 대중들은 좀 낚이기는 좋아 보여요. 예.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 자, 제가 하나하나 좀 이 공소장을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고 이 김문기 씨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였는지, 얼마나 혐의 입증이 됐는지, 네, 이런 것들 살펴보면서 과연 법원에서 검찰의 주장이 이길 수 있을까요? 검찰 공소장이 공개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90% 이상 이재명이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제법 검찰이 좀 찾아낸 것들이 있더라고. 제가 한 7대3 정도로 약간 비율을 낮추긴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읽어보니까 그래도 검찰이 새로 내놓은 증거들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자, 같이 읽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부분, 유리한 부분, 뭐 낱낱하게 우리는 그냥 다 객관적으로 다 살펴보자고요. 어디 있어? 김문기 관련한 내용이 어디 있냐면 이런 겁니다. 이 B라는 사람이 이제 김문기 씨인 것 같아요. 고인이 되신 그분 보시면 이 사람은 이제 과거 이제 리모델링 관련한 여러 가지 일을 옛날에 했나 봐.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그러다가 아무튼 여러 가지 뭐 사단법인 무슨 협회 뭐 간사로도 활동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 아파트 리모델링 뭐 이런 그 어떤 그런 거 사업하는 사람들과 막 친하게 지내고 이러다가 이때 이제 성남시장 후보를 준비하던 이재명 후보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이제 아파트 주민들 리모델링, 성남시는 이런 게 핵심 이슈잖아.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을 여럿 만나죠. 그리고 그런 운동 하시는 분들도 여럿 만날 거고. 그러니까 같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는 거죠. 간담회도 열고 뭣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김문기 씨를 알게 되신 것 같아요. 2009년 6월경 김문기 씨는 성남정책연구원의 공동대표로서 성남 지역에서 리모델링 관련 사회 운동을 하던 이재명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이랑 알게 되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건 검찰의 주장인 겁니다, 여러분. 네. 이재명 대표는 설사 알았을지라도 내 기억에는 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되었다라는 건 검찰 주장이에요. 검찰 공소장은 항상 이런 식으로 써. 그러니까 이게 뭐 확정된 사실 아니에요.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또 뭐 같이 뭐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서 또 이재명이랑 뭐 토론도 하고 뭐 했다라는 거야. 아니 세미나에 누가 참석했는지 아휴 이게 지금 십몇 년 전 건데 그런 걸 기억해야 한다라고 검찰은 주장하겠지만. 판사 입장에서 보면 기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두 개 다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리모델링 관련 업무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자, 본격적으로 2010년 제19대 성남시장으로 이제 당선이 됩니다. 이재명 씨가. 그러고 나서 한참 동안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가 2013년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계획팀장으로 이 사람이 입사해요. 팀장급이야. 그냥 팀장급. 그러니까 성남시도 아니고 성남시 산하의 공사의 팀장급으로 2013년에 입사합니다. 2013년에. 그러니까 같이 뭐 이런저런 일로 출장도 다니고 했겠지. 여기 출장 기록 나오잖아. 그래. 이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거야. 김문기 씨 여기 있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입증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디 있어 뭐 명절 선물
2009년 하순경부터 10월 초 2009년 이 사람이 이제 성남시장 당선도 되기 전이네. 이때 이재명에게 명절 선물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어. 아니 정치인한테 왜 선물 보내달라고 요청해?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그래가지고 경기도 성남시에 자기 무슨 어떤 변호사 사무실을 알려줬고 그랬다라는 거야. 진짜 옛날이다. 그래요. 이게 13년 전 명절 선물 보내줄 거 이런 것까지 기억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검찰은 기억해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도 이 사람이 참여를 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에 같이 이제 해외 출장도 가고 이런 내용들이 써 있어요. 써 있고, 자 해외 출장 간 거 뭐 다 알려진 거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 중요한 내용이 아니야. 왜냐하면 이제 2015년 등등등등등 뭐 이때도 이제 해외 호주 뉴질랜드 해외 출장 다녀오고 골프 치고 뭐 이런 건 다 사진 기록이 나왔기 때문에 크게 뭐 새로운 내용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검찰이 막 이것저것 막 길게 써놨는데 나머지는 다 그 경기도지사 때, 경기도지사 때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아예 그 첫 방송 토론회 방송 그 인터뷰 당시부터 경기도지사 때는 알고 있었다. 누군지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7번 이후부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없어. 뭐 이건 그냥 길기만 한 거예요. 아무 내용이 없어. 사실 이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성남시장 때 얼마나 가깝게 지냈냐, 이제 그런 건데, 왜냐면 성남시장 때는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남시장 때, 그러니까 이 공소장을 다 꼼꼼하게 읽어봐도 새로 나온 건 그거예요. 2009년쯤에 명절 선물 주고 받은 거, 명절 선물로 그냥 일방적으로 받은 것 같아. 받은 것 같고, 웃기지 않아요?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자기가 알려줘. 아무튼 근데 이것도 이재명 본인에게 직접 알려줬다라는 건지, 아니면 이재명의 이제 비서들 있잖아요. 선거운동하고 막 이럴 때. 뭐 그렇게 해서 뭐 갖다 준 걸 수도 있고, 이거는 재판을 좀 가봐야 알아요. 그 구체적으로 뭐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입증됐다. 뭐 명절 선물 주고받은 기록 그런 거랑, 그리고 토론회에 좀 더 여러 번 참석했다. 김문기가 이재명이 주최한 토론회 이런 거고, 그리고 성남시장 때 출장 몇 번을 갔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출장 몇 번 가고 뭐 사진 나오고 이건 뭐 다 알려진 거고, 선물 2009년에 주고받은 거 그냥 받은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성남시장 때 무슨 토론회 이런 거 같이 참석하고 뭐 이런 것들,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여기도 한두 명 참석하는 게 아니네. 응? 하여튼 뭐 그런 거 정도가 더 입증됐네. 자, 저는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정치를 해본 적은 없죠. 저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정치인만큼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저도 글쎄 10년 전에 10년 전에 주고받았던 메시지 사실 저는 잘 기억 못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기억해야 된다라고 뭐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두 가지 다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판사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 자, 제가 계속 반복 드리는 말이에요. 지금 이재명 당시 이제 대선 후보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그때 거기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거 어떤 맥락 속에서 나온 거냐면, 김문기 그냥 잘 모릅니다. 그냥 덜렁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이재명 씨를 아셨냐? 예. 개인적으로 보세요.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냐고 물었기에 예? 예, 여기 있다.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예. 분명히 이렇게 질문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는 이 방송의 이제 특성상 개인적으로 알았냐고 물었길래 이분은 이제 이재명 씨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담아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제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 그러니까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업무 파악을 가장 잘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잘 몰랐지만 하위 직원으로서 같이 일한 경험은 있다라는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검찰의 논리처럼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고 거짓말했다라고 두 개 다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네. 자, 근데 제가 이거를 왜 개인적으로 잘은 모르지만 하위 직원으로서는 같이 일한 경험은 있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자꾸 하는 거냐면 이재명 씨가 당시 SBS에만 나와서 이 얘기만 한 게 아니라 CBS 라디오에도 나와서 또 한 번 해명을 하거든요. 여길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자기의 이제 그 발언이 자꾸 자꾸 논란이 되고 국민의힘이 사진 김문기랑 찍은 거 나왔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번 더 묻거든요. 김영정 앵커가. 여기서 이제 이재명 씨가 제가 해석한 대로 이제 그렇게 취지로 대답을 더 하거든요. 자, 보세요. 잠깐만요. SBS 인터뷰에서 김문기 처장을 성남 시절에는 잘 몰랐다고 하셨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뭐라 그럽니까? 제가요, 몰랐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군지 제가 잘 인지를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라고 정정하잖아요. 호주 여행을 11일이나 갔다 오셨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죠? 논란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이건 우리가 지자체장을 해보거나 정치인이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건 이 사람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 몰라. 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러 간 게 아니고요. 공무상 출장을 트램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게 도시공사라서 같이 간 거죠. 같이 간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은 당연히 저를 다 기억하겠죠. 저는 기억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검찰에 기소돼서 대장동에서 5,500억을 내가 벌었다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성남시 쪽에서 오히려 그 돈을 오히려 그죠? 기부채나 받았다라고 했더니 가짜다라고 하도 주장을 해서 제가 기소당하지 않았습니까? 허위사실 공표로. 그때 기소당하셨죠. 그래서 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잘 몰라서 내용 파악을 하느라고 제일 잘 아는 사람을 연결을 해달라고 해서 그때 연결된 사람이 이분이었다. 그래서 자,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았냐라고 자꾸 물으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알았던 게 아니라 제가 공적으로는 같이 일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그 사람이 누군지 제가 그 매칭이 안 돼가지고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 2015년에 그 많이 왔다 갔다 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김문기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또는 뭐 토론회에 뭐 수차례 참석하고 이랬던 사람 정말 수없이 만나온 그 수천 명에 가까운 그 수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 김문기가 바로 이 사람이었구나. 콕 집어서 인지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몰랐다라는 말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드리지만 애초에 질문이 뭐였다? 개인적으로 좀 아셨냐? 시장 재직 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자, 제가 왜 이 질문 자체가 중요한지를 함께 분석해야 되는지를 왜 자꾸 그러냐면 대법원 판례 때문에 그래요. 자꾸 언론이 그 판례를 자꾸 얘기를 하질 않는데 이 판례를 보면 왜 이게 질문의 맥락까지도 함께 봐가면서 이 사람의 말을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될 겁니다. 자, 선거의 공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자,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법적인 이런 것까지 물어가지고는 선거운동이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한 선거를 전후하여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아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는 현실. 이로 인하여 수사권의 개입이 초래된다면 필연적으로 수사권 행사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러고 있죠.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대법원의 우려대로. 선거 결과가 최종적으로 검찰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처해짐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도 있다. 지금 이 대법원의 우려가 그대로 현실이 되고 있어요. 2년 지나서. 자, 그다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에 관하여, 그러니까 토론회 발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대법원이 설명합니다.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면, 그건 진짜 문제야. 라고 판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그냥 막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막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네, 그런 주장. 예를 들면 그거죠. 바로 만약에 윤석열이 그제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당신 뭐 조폭한테 뭐 돈 받은 거 나왔다며, 돈 받은 거 사실이 있지, 막 이런 식으로 막 물어요. 그거 사실 허위로 다 밝혀졌잖아. 토론회의 맥락과 관련 없이 만약에 그런 주장을 막 갑자기 들고 나와. 토론회 주제도 아니었는데, 그러면은 이런 건 허위 사실이다. 허위사실 표명한 거다. 이런 거는 문제 삼아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 사건이라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자, 그래서 그럼 그걸 어떻게 판단해? 자, 이거 보세요. 이걸 판단할 때는, 자, 보세요. 답변이 이루어질 당시에 상황과 토론의 전체적 맥락에 기초해서 살펴보라. 이러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답변을, 그죠? 답변을, 누군가가 질문을 했어. 근데 맥락과 그 상황을 봐가면서, 이 대답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살펴보면서 설사 좀 부정확한 내용이 있더라도,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이 있더라도 이런 거 갖고 형사처벌하면 되겠냐? 그러면은 수사권 조금만 남용하면 선거 그냥 하나마나 하는 게 될 텐데, 법원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토론 중 질문 답변이나 주장 반론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한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자, 상황과 맥락, 질문에 대한 답변, 계속 이런 게 써 있잖아. 그죠? 제가 그래서 주영진 기자가 뭐라고 질문했는지를 반드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것 때문이에요. 근데 언론이 자꾸 이걸 감추죠. 불리하니까. 이재명에게 유리한 팩트니까 자꾸 감추죠. 주영진 앵커가 뭐라 그랬다?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아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송 토론회의 여러 가지 급박한 사정과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질문을 이렇게 하니까 이재명 당시 후보가 여러 가지 함의를 담아서 이야기를 한 거라고 법원이 볼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CBS 인터뷰를 보면 그게 좀 더 명확해지죠. 제가요, 사실은 이런 뜻이었고요. 자, 진짜 모른다라는 게 아니라, 인지를 못했다는 뜻이었다. 그 사람,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콕 집어서 김문기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길 가다가 예를 들어서 뭐 길 가다가 얼굴을 봤어. 그러면은 얼굴을 봤던 사이는 맞잖아. 그러니까 누구셨죠? 라고 뭐 이렇게 아는 체는 할 수 있겠지. 근데 이 사람이 콕 집어가지고 이 사람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무슨 처장을 했었고 과거에 토론회 자리에 어떤 뭘 참석했었고 추석 선물은 내가 언제 보내준 적이 있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딱 매칭. 그거는 안 됐었다. 사실 그런 취지였다. 어떻게 내가 모를 수가 있냐. 같이 일했던 건 사실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허위사실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부정확한 표현으로 법원에서는 판례에 따라서 그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토론 중 질문 답변이나 주장 반론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 이런 것까지 허위사실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죠? 이재명 발언이 딱 이거잖아.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됐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 여기에 똑 떨어집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영진 기자의 질문이 정확히 뭐였고 이재명 후보가 SBS에서 한 발언, CBS에서 한 발언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언론들은 근데 일부러 그러는 것 같죠? 이 얘기를 잘 안 해.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고 그냥 맥락도 없이 이재명이 갑자기 툭 하고 나 김문기 모르는 사람이 이래버린 것처럼만 보도하고 말잖아. 맥락이 있는 건데. 여러분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이미 이해하셨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제가 검찰 공소장 내용을 샅샅이 살펴봐도 대법원 판례를 뒤집을 만한 또 다른 팩트가 없어요. 없어. 여러분 이거 제가 이 검찰 공소장 제가 리포트 때 그대로 띄워놓을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그래서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 보수 언론은 이거 정치적 공세하기 딱 좋겠다 싶어가지고 전문을 띄워놓은 것 같아. 얘들아, 야 법조 기자들 이거 조금만 이제 판사들이나 변호사들 이거 조금만 읽어봐도 야 이건 오히려 검찰이 기소를 엉터리로 했다는 게 더 늘어나는데 근데 어차피 얘네들의 목적은 정치 공세니까 목적 달성은 했겠지, 그죠? 그런데 재판 들어가면 대법원 판례에서 다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 어차피 니들의 목적이 정치적 공세니까 그래. 그래 뭐 이재명이 이거 결제했어 어쩌라고. 결제를 이거 뭐 한두 개 했겠어?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 기한을 올린 사람이 최윤영인지 아니면 내가 알고 지내던 그 얼굴이 인식이 있는 사람이 최윤영인지 뭐 팀장이 양창모라는데 그 양창모가 그 양창모인지 2009년에 그때 선물 한번 주고받았던 그 사람이 양창모인지 매치가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은 천재니까 매치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고 이 사람이 언제 어떤 일로 콕 집어서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는 그렇게 함부로 단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공세는 가능해. 어떻게 모를 수 있냐라고 정치적 공세는 가능한데 판사는 항상 이제 이게 중립적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되는 게 이제 의무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소 부정확한 표현이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 가지고 처벌하는 게 가능하냐. 질문의 맥락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건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 아니냐. 허위사실로 이렇게 처벌하면 안 된다.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처벌했다가는 선거 치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도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토론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리는 거, 이런 거는 처벌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질문하지도 않았어.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당신 조폭한테 돈 받았다며. 그런 거 얘기하는 거는 허위 사실 공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질문하고 공격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소 발언을 부정확하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은 그런 것까지 허위 사실
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뜬금없이 누군가를 공격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막 허위사실 갑자기 얘기하기 시작해. 야,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완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하는 허위사실 공표잖아. 이런 건 처벌해야지 라는 게 대법원 판례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재명은 주영진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답변이기 때문에 이 맥락상 이런 거였구나. 다 참작이 됩니다.